반갑습니다. 수능과 가장 가까운 수학 이투스 양지용입니다. 자, 2016 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도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을 다 해놨으니까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문제 너무 많았고요. 자, 선생님의 백전백승 그리고 필요충분 모의고사 선생님의 자체 개발 컨텐츠에서도 정말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곧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양지용 선생님의 풀이 기조와 그리고 최적화된 컨텐츠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수능 때 잘 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도 올바른 풀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그리고 좋은 문제 풀이들을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함께 잘 따라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쉬웠고요. 객관식 앞부분은 꽤 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3번의 넓이의 덧셈 뺄3이 나올까 안 나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 되게 쉽게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함수 두 개가 딱 보니까 당연히 3에서 접하고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2까지의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괄호를 닫아주시고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봤더니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3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3이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5분의 플러스 5분의 1에다가 1만큼 더해 주시니까 5분의 6의 x제곱 dx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분의 2의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0부터 2까지가 될 테니까 0은 대입할 필요 없이 2 곱하기 8 그래서 5분의 16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보기에 5번에 있게 되겠죠. 따로 정리해 줄 필요도 없는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8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죠. 사인 코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은 누구로 통일해 줘야 돼요? 탄젠트로 통일해 주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탄젠트로 통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3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자, 마이너스 3이 돼버립니다. 결국 선생님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가 음수니까 자, 실질적으로 세타라는 각을 일반각을 선생님이 표현해 봤을 때 탄젠트가 음수라는 건 몇 사분면의 각이 되겠습니까? 얼사탄코에서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삼각비로 연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1대 3대 루트 1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사분면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인 값을 구해줄 수는 없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시고 자,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코사인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써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만큼은 2사분면의 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 코사인 세타가 몇이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얼사탄코 때문에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었는데 4사분면의 각에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다는 건 양수가 되겠죠. 정답은 1번 또는 2번이 될 텐데 선생님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어요? 루트 10분의 3이 되겠죠. 여기 분의 얘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드디어 4점짜리 9번 가보도록 하는데 실제로 9월에는 9번이 좀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부정적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 9번을 보니까 너무 좀 쉬워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김이 빠졌다. 자,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도함수의 활용을 처음 배운 날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양수의 밑줄 쳤죠? 자,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줬는데요. 식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식을 이미 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식을 줬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5가 여기에서 접할 때라고 얘기했죠. 자, 곡선과 접한다라고 줬으니 fx를 그려봤을 때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의 y좌표가 5가 되거나 또는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5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삼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래프도 그려줄 수는 있겠지. 상수함수랑 접하는 건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될 텐데 자, 실제로 식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걸 먼저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선생님이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6ax 빼기 9a제곱이다. 계산 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를 가지고 선생님이 3으로 묶어봤더니 x제곱 더하기 2ax 자, 빼기 3a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3a 자, x 빼기 몇이죠? a다.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a 값은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a가 왼쪽에 있고 a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 보거나 여기에 직접 집어넣어 봐서 둘 중에 하나가 5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수 a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귀찮더라도 연산해 주셔야 돼요. a를 대입해 주시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세제곱 자, 마이너스 9a 세제곱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이야기해 보시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a 4승 3승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혹시나 5가 될까봐 해서 연산을 해봤더니 자, 이 부분 가주시면 마이너스 5a 3승이 1이 되셔야 되는데 a 3승이 음수가 되셔야 되니까 a 값은 음수가 되시겠죠? 양수 a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5라는 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대입해준 이 부분이 바로 y는 5가 되겠군요. 자, 극대값이 5가 되는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a를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27a 세제곱 맞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27a 세제곱 이거 사라지겠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a를 대입했더니 27a 세제곱 더하기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없애 봤을 때 이 친구들의 값이 몇이 되셔야 돼요? 5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얘가 1이 되셔야 되겠지. a 3승은 27분의 1이니까 a 값은 양수 3분의 1이다 라는 거 당연히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x 값을 물어봤는데 fx는 자, x세제곱 더하기 3ax제곱인데 a 값은 3분의 1이었으니까 플러스 x제곱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은 또 9분의 1이에요. 그럼 9a제곱은 1이니까 빼기 x 더하기 4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서 f2의 값을 물어보시게 된다면 8 플러스 4 빼기 2 플러스 4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4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9번도 추론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주시고 간단한 연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실수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딱히 뭐 배울 건 없어요. 자, 학습 포인트. 선생님 해설 강의는 항상 4점짜리 싹 다 학습 포인트 다 정리해 주니까 읽어보자. 함수 식이 있을 때는 도함수의 인수분해를 1순위로 하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못생기게 출제가 된 거겠죠.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문제 정말 많아요. 유사문항도 선생님의 백전백승에 유난히 더 많습니다. 모의고사에도 많고요. 자, 같이 읽어보자. 상수 a에 대해서 a 값은 1보다 큽니다. 자, 적당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고요. 일사분면 위는 점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똑같은 지수함수의 점근선. 자, 이 점근선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겠죠. 얘하고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a, b는 b, c가 된다. 이게 9평에서도 10번에 똑같은 문제가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거의 흡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전혀 출제되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AOC의 넓이가 8이라고 줬으니까요.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정근선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자, 정근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지수함수 한번 이야기해 보셨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y는 a의 x승 빼기입니다. 자, 한데 이런 구체적인 모든 함수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특정 점만 필요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적당한 점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자, ab는 bc.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길이랑 어때요? 똑같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2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섣불리 말해줄 수 있겠지만 이 점의 y좌표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의 x좌표를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원점 5에 대해서 AOC의 넓이가 8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AOC의 넓이가 8이래. 이러한 주항생 삼각형의 넓이가 8이 되셔야 돼. 그런데 이 길이가 4가 되시니까 4 곱하기 4의 절반이 바로 8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4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4,2를 지나니까 자, y좌표는 a4승 빼기 2였다라고 써주시면 a4승은 4가 되겠죠. a제곱은 2가 될 테니 a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셔서 2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b까지 물어봤고요. 자, 말 그대로 b의 값을 물어봤다는 건 4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쉽네요. 자, a 곱하기 2의 2분의 1승 곱하기 4입니다. 4는 2의 2승이니까 2의 2분의 5승 이렇게 써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쉽죠? 자, 뒤로 넘어가서 11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림이 없는 지수로가 함수 문제는 점 위주의 사고를 진행한다. 사실 이건 22번에도 조금 더 적합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쓸 말이 없어요.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닮음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평평보조선이라고 보기에는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평평보조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평평보조선 문제도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VT 어차피 화면 전환될 거라서 선생님이 속도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것도 6월하고 9월하고 똑같은 문항 번호대인 11번에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지수로그, 기억, 니은, 디귿을 출제를 했었는데 수능 때도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VT를 제시해주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또는 혹시나 변형될까봐 가속도를 제시해주는 문제까지 선생님이 수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시키는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억입니다. K값이 0이면 VT를 매번 새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 훑어봐도 알겠지만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자, VT에서 K값이 0이면 T제곱 더하기 4겠죠. 자, 그리고 문제 내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 읽어줬었는데 초기 출발 위치가 누구예요? 원점을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발 위치가 원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변이,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 VT, T제곱 더하기 4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이 친구들은 적분했을 때 3분의 1 더하기 4니까 3분의 13입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 후에 요만큼 이동했다면 당연히 1초 후의 위치는 3분의 13 되겠죠.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도 가볼게요. K값이 3이면 자, VT도 선생님 K값이 3이에요. T제곱 빼기 3T 플러스 4입니다. 자, 전피의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자, 지겹다 지겨워 운동 방향이라고 말해주는 건 뭐죠? 속도의 부호겠죠. 속도의 부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도의 부호는 여기에서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T제곱 빼기 3T 플러스 4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의 부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 판별식을 따져보시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됐습니까? 4 몇이에요? AC니까 계산해 주시면 926이라서 마이너스 7 되겠지. 그럼 음수니까 실질적인 그래프는 이 친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VT가 붕 떠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의 VT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 변화가 없다가 맞으니까 니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이고요. K값이 5가 될 테니까 이번에는 VT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근을 갖지 않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인수분해가 야무지게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1과 4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운동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VT 그래프 당연히 그려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2까지 물어봤습니다. 0부터 2까지.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움직인 거리라는 건 여기는 면적과 여기는 면적을 뭐 해주세요?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선생님 0부터 1까지 VT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면 앞부분의 초록색 면적이 되겠죠. 왜? VT 자체가 양수니까.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1부터 2까지 똑같이 한번 적분해 볼게. 그런데 이걸 적분해 주면 음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줘야 된다? 더하면 한 번에 적분 구간이 합쳐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얘네들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의 정적분을 따로 계산해 준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는 당연히 암산해 줄 수 있겠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T제곱이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5의 T제곱이라서 1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뭐 별거 없습니다. 플러스 4라고 써주시면 끝나게 될 것 같고요. 맨 앞에 마이너스라고 묶어주시고 이것만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분의 1의 t 세제곱입니다. t 세제곱, 세제곱 빼버리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7 되겠고요. 빼기 2분의 5에 곱하기 t제곱입니다. 제곱 빼주시면 4 빼기 1입니다. 4 빼기 1은 3이 되겠죠? 그래 놓고 4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어쨌든 똑같은 상수항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 빼기 3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위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플러스 2분의 몇이 되겠어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친구는 몇이 되겠어요? 2분의 10이 되겠죠. 5가 될 테니까 5 빼기 최종적으로 3이라는 움직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3 맞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양분만 들어도 기초 개념만 들어도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 12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쉽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디귿 잘 써주시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포인트 굳이 할 말이 없어서 써봤습니다. 움직임 거리는 VT 그래프의 면적이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1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공통해서 느끼는 내용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능 직후에 이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힘을 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12번입니다. 12번은요. 3점짜리예요. 뭐라고요? 3점짜리 문제를 그냥 12번에 때려 박아놨습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앞부분을 상당히 쉽게 준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등비 수열이고요. 여기 있는 게 3칸. 얘네들도 3칸 차이인데 3개, 3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6이라는 것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A1, A4, A7 이만큼의 합이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4, A7, A10 얘네들도 6입니다. 그런데 이 3개에다가 밑에 있는 3개로 넘어가게 되려면 곱하기 R3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이 곱하기 2였으니까 R3승은 2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AR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A10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A10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의 친구가 정답이야. 그러면 얘는 A10을 R3승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1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들도 R3승을 거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4분의 1에 A10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A10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연산해 주시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걸로 묶어준 A10이 6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3점짜리입니다. 거듭해서 이야기할게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4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이 되겠죠. 그래서 A10의 값은 6에다가 선생님 7분의 4를 곱해주면 된 거라서 7분의 24. 보기 안에 야물딱지게 있겠죠. 이게 4점인 게 나는 조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어이가 없다. 되게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출제한 문제 같아요. 힘을 빼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가볼게요. 등비수열 굳이 할 말 없는데요. 등비수열은 항 하나가 아니라 항 3개의 합이 기준이 되어서 한꺼번에 R3승이 곱해져서 나오는 관계를 제일 먼저 의심해주면 당연히 공비, 서탕 구하지 않고도 R3승이라는 덩어리와 A10이라는 출발점 위주의 사고를 진행해 주신 친구들은 전부 다 쉽게 정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잠수 fx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fx 위의 점 1, 마이너스 위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고 끊고 동그라미 1번. 자, gx에 대해서 곤미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실제로 오차함수죠. 오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당연히 없겠지. 오차는 당연히 그릴 필요가 없어. 접선 위주의 사고를 해달란 얘기야. gx 위에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 할 때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니까 말 그대로 뭐 위주의 사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 곡선이 아니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직선 위주의 사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직선 위주의 사고.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과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자. fx가 x 4제곱 빼기 4x 빼기 3입니다. 뭐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자, 미분 한번 해보시면 x제곱이에요. 제곱. 자, 그러면 미분해 봤더니 2x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자, f'1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1을 넣었을 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L이라는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요. 1, 며칠 지나요? 마이너스 6을 지난다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된다. 이러한 접선을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gx라는 함수도 이야기해 보셔야 되는데 곱미분으로 정의되어서 기울기도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들 위에 1,6이래. 1을 대입했더니 원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런데 여기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6지라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자, 따라서 g'1을 계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곱미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x제곱 빼기 2에다가 fx. 자, 그리고 앞에 거는 가만히 냅두시고 그 다음에 f'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13번 문제를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쉬워요. 13번이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G'1은 선생님 여기다 1을 대입해 주시면 1 곱하기 F1.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F'1 되겠죠. 자, F1은 문제에서 몇이라고 줬습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줬고요. F'1은 아까 내가 계산해 놨는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6에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M이라는 접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고요. 지나는 점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렇게 해서 10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M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구를 진행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둘 다 직선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y좌표는 좀 큰 친구죠. 그러면 이만큼의 m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이 될 것 같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은 y는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 4다 해서 여기 있는 y축과 둘러싸인 이만큼의 면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14가 되고 당연히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보시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아예 그리지도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자, 하나는 마이너스 2x 빼기 4였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입니다. 자, 2x는 14예요. x값은 몇입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7, 스마일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 y좌표는 관심이 없고요. 자, 여기에서 생기는 x좌표. 이만큼이 이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 높이 밑변 곱해주시면 정답은 49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찬찬히 풀어주느라 이 정도지, 이 문제는 사실은 강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문제들일 수도 있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착각은 그만해 주길 바랍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될 것 같고요. 14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아주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14번 포인트. 곱미분을 통한 접선의 방정식. 따로 곡선을 미리 공부해 줄 필요가 없다. 되게 쉬운 간단한 접선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사실은 14번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이 나올 거라는 건 전국 수학강사 연합회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협회는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14번이 도형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아마 닮음이 사용될지 아니면 사인 법칙의 비례관계를 이용한 조금 더 고난도 문제들일지 아니면 되게 보조선이 많이 필요한 내용일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나도 궁금했어요. 9월 달엔 20번에 빈칸 추론으로 이 친구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14번에 적당한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큰 진입 장벽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다들 읽어보시면 자, 그림에 같이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길이가 3이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는 4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짜리가 될 겁니다. 자, A를 중심으로 하고 이 AD의 길이, 즉 2대1이에요.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이 빗변과 만나는 점을 2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길이도 몇이 되겠죠? 2가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길이는 몇이에요? 5예요. 3대 4대 5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 바깥쪽에 어떤 점을 잡는데 요만큼 각과 요만큼 각이 똑같도록 여기에 G하고 H를 잡아주시고 여기 있는 GC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준 겁니다. 큰 의미도 없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2루트 6 이렇게 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정답은 요겁니다. 자, 얘가 정답이죠. 자, 선생님이 항상 도형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죠? 풀다 보니 정답이다. 풀다 보니 정답.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뭐부터? 문제부터가 아니라
답부터 조건을 거꾸로 역추론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한 답이 바로 저기 있는 빨간색 길인데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원을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해 주면 똑같은 각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3대 4대 5라는 기본적인 삼각비를 아래쪽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원에서 또는 삼각형 GCH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다. 자, 이만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RGR이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자, 삼각형 어디에서? HGC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2R이다 라고 말해주는 과정을 선생님이 사인 세타에 괜찮니? 자, 그러면 HG다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왼쪽에 노란색 삼각형이 나와 있죠. 5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4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다음 목표가 타겟이 바뀌는 거죠. 반지름을 구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지름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반지름은 당연히 중심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원이 어디에 접하거나 반지름을 제시할 만한 중심이 찍혀져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폭력적이야 이게. 대각과 대변에 대한 비를 이용해서 빨간색 정답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점들이 좀 많죠. 정보는 여기에 많아요. 이것도 원을 그려준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똑같은 삼각형은 아니지만 위쪽에 있는 HGC라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GEC라는 삼각형이 외접원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외접원을 뭐 한다? 공유하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삼각형 누구? GEC라는 곳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이 R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삼각형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필요한 또 다른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이 부분을 연립했을 때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겟이 얘가 아니라 이 부분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각과 길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보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셔야 되죠. 굳이 여기 있는 요거 하나만 1을 주려고 원까지 그려주셨을까? 아니요. 아래쪽에 있는 원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원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원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 2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각도도 이야기해 보시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알파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몇이었다?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이 알파를 써주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다 차곡차곡 써주는 순간 2루트 6과 2와 그리고 5가 되셔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알게 된다면 위쪽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G2의 길이를 계산해 줄 수 있으니 여기는 알파와 대응편 G2라는 길이를 통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신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대변의 길이 G2 이것은 충분히 괜찮은 타겟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타겟이고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즉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선생님의 기존 수학 교육 철학이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타겟이다. 괜춘한 타겟이다. 충분히 내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더러워요. 보기도 다 더럽고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재료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말고 코사인 법칙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어디에서? AGC에서 AGC 큰 삼각형이죠. 자, 여기 있는 삼각형입니다. 2루트 6과 5 그리고 2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2라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선생님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2루트 6에다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주셔야 될까요? 5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루트 6의 전체제곱 플러스 2루트 5, 그 다음에 5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길이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숫자 써봤더니 이만큼 친구는 몇이 돼요? 45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루트 6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 숫자도 약분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숫자는 9가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숫자는 4루트 6분의 몇이 됩니까?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사인 알파도 같이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사인 알파 어쨌든 필요했던 재료니까. 자, 4루트 6 그대로 공유해 주시고
4루트 6을 제곱해 주시면 96이에요. 16 곱하기 6이니까. 자, 9의 제곱은 81이니까 15가 되겠죠. 루트 15가 된다. 자,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루트 5고 얘네들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루트 2분의 5예요. 여기는 요만큼 재료도 4루트 2분의 여기는 숫자 루트 5입니다. 괜찮니? 자, 괜춘한 타겟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지용이는 G2의 길이만 계산해주면 되게 G2. 아우 재밌다. 자, 그러면 우리 G2의 길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좁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G2C. 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계산해 주시면 G2의 길이의 전체 제곱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오세요. 뭐 한 만큼?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나중에 수급해 주려는 생각. 자, G2의 전체 길이의 제곱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뭐라고 써주시면 됩니까? 2루트 6의 전체 제곱에 9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의 코사인 알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위쪽에서 계산해줬다 이거야. 코사인 알파는 몇이에요? 4루트 6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게 4루트 6이야. 이것도 나름대로 없어져.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33 마이너스 27입니다. 뭐야? 6이 되겠네. 자, G2의 길이의 전체 제곱이 6이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었다? 루트 6이었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선생님 HG의 길이는 또는 GH 길이는 여기 있는 이 숫자 루트 5분의 루트 6 그리고 4루트 2는 분모 중에 분모였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 놓고 5분의 4를 여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계산해 주시면 5루트 5에 됐습니까? 자, 얘네들은 16 곱하기 루트 2가 2개입니다. 32 루트 3 되겠죠. 자, 이것도 유리화 시켜주시면 25분의 32 루트 15다. 이게 제일 깔끔한 풀이입니다. 더 다른 풀이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정도 풀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설을 보는 게 아니고 해설은 막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따라단 이래서 정답이지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지 말고 자, 도형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야기 아예 필살기도 적어놨죠. 답부터 시작해서 조건으로 가는 역추론의 과정.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제일 먼저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방식이지만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때 외접원을 공유한다는 아주 스페셜한 도형 때문에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보조선을 만들어줬을 때 원이 주어진 이유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줄 수 있겠죠? 이 쓰고 이 쓰고 그럴 거면 굳이 아래쪽에 있는 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는 길이를 제시해 줬다는 것 원을 줌으로써 반지름의 길이를 다시 한번 활용해 주면서 이쪽에 있는 도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이게 핵심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자, 같이 학습 포인트 읽어볼게요. 자, 아주 잘 설명이 끝났습니다. 뭡니까? 외접원을 공유하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외접원을 공유하는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15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에 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함수 fx와 함수 gx 모두 구간별로 정의된 특이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평가원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예전에도 기출에 있었습니다. 자, 함수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밑줄 칠게요. 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표현을 내가 좀 바꿔보도록 할게. 양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hx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미분 한번 해보시면 자, gx 빼기 몇이 되겠습니까? fx죠.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건 이 친구들의 도함수가 얘가 되는데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써볼게요. 오직 하나의 뭘 가지시면 되겠죠? 부호 변화를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gx하고 fx하고 전부 다 어때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따로따로 그려줬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다. 자, 따라서 gx와 vs 차함수로 바꾸는 거죠. 자, 얘가 자 써볼게요. 오직 하나의 대소 변화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오직 하나의 대소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의 대소 변화를 가지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gx하고 fx.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 문제 다 보고 계실 테니까 fx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fx라고 말해주는 친구를 여기다 그려보시면 fx라는 함수는 0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죠. 자, 함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 왼쪽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좌미분계수가 0이 되는 친구, 이러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여기서 갈아타게 되겠고요. 0 오른쪽에선 x제곱 빼기 x 이렇게 갈아타게 되겠지. 이런 함수가 바로 y는 fx입니다. y는 x제곱 빼기 x예요. 그리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자, gx도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에서 gx를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gx, 선생님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gx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이 한 여기 정도 있다고 보시고요. 1은 여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자, 이 왼쪽에서는 ax 빼기 a니까 몇이에요? ax 몇입니까? 더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가다가 평행한 직선이 그리셔야 돼요. 자, 둘 다 기울기가 a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친구가 서로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직선이 y는 ax 빼기 a. 그리고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ax 더하기 a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거든. 괜찮니? 그러면 이 노란색 gx라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겹쳐서 그리게 되었을 때 부호 변화가 오직 몇 번만 있길 원한다고요? 한 번만 있길 원한다. 배수 변화가 한 번만 있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여기다가 떼어넣어서 포토샵으로 본다면 레이어를 이제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겹치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을 지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짜리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a짜리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다가 이거 미분해 주시면, 자, 이거 가볼게요. 요만큼 함수는 미분해 주시면 2x 빼기 1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몇 짜리야? 1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는 기울기가 1짜리야. 선생님 여기에서는 좀 완만하게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그럼 a의 최대값을 이야기해 보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대값이니까 이게 빳빳하게 서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빳빳하게 서 있고, a값 좀 작아지면 이렇게 누워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a값이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서 가다가, 됐죠? a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씩 커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변치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노란색 빼기 흰색의 대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값이 꽤 크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값이 1보다 큰 어떤 값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그려지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깊게 사고하면서 풀지 않아요. 정답이 나올 만한 부분들만 당연히 먼저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y는 x제곱 빼기 x라는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2차 함수는요, 직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울기가 더 작다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일한 부호 변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부호 변화가 있겠죠. 대소 변화. 두 함수의 대소 변화니까 결국에는 hx의 뭐예요? 부호 변화가 있겠습니다. h'x의 부호 변화. 자, 그런데 이 왼쪽에서도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뭐 할 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뭐 할 때? 선생님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평행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2차 함수가 접할 때까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겠죠. 이게 y는 몇이니까? x제곱이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이 기울기가 a값이 가장 클 때가 되겠습니다. 가장 뻣뻣하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도 더 올라가게 되겠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총 2번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딱 한 번 생길 때는 여기에서 뭐 하셔야 된다? 접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곳에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차함수니까 미분을 이용해줘도 괜찮고요. 판별식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차함수라서, 그리고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a라서 그냥 판별식을 써주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얘네들이 무슨 글을 가지셔야 될까요? 중근을 갖는다. 이게 훨씬 더 편안한 풀이 방법이라는 거죠.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ax 더하기 a 능력이 되겠고요.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빼기 4a는 0이고 a 값은 양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몇이 되셔야 돼요? 4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장 큰 최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진짜 쉬운 문제예요. 적분해 줬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이 주인공이지 적분해 주는 게 주인공이 아니었으니까 극대극소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H3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H3은 저 상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H3은 0부터 x까지 해서 x자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gt 빼기 ft 얘네들 괄호 닫고 dt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gt 빼기 ft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야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도 세팅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a 값이 4가 되시면 4x 빼기 4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계산해 주기 위해서 x제곱 빼기 x와 4x 빼기 4가 만나서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시면 빼기 5x 더하기 4는 0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나는 교점이 x는 1이라는 건 당연히 그림에서 보이죠. 근데 1 말고 또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점의 이름이 4콤마예요. 자, 이 교점이 4, 16 빼기 4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 3까지예요. 0부터 3까지. 자, 따라서 0부터 3까지 노란색 빼기 흰색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1이고요. 여기가 4였으니까 3은 되게 짧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적과 그리고 노란색 빼기 요만큼 얘네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보시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0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이 있는데 1까지는 어떠한 노란색 함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4야. 그러니까 3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자체는 x제곱 빼기 x였으니까 이 0부터 1까지에 대한 내용은 2차 함수 면적 공식으로 계산해 주면 6분의 1이 금방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있죠. 칼같이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계산을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1부터 3까지 위에 것 빼기 아래 게 되겠죠. 자, 위에 건 몇입니까?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은 4x 빼기 4 에다가 누굴 빼주셔야 되죠? x제곱 빼기 x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부터 3까지 자, 근데 빼주신 함수를 내가 이미 연립하면서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x제곱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아까 했던 차함수 자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적분 연산 좀 많은 편입니다. 자, 마이너스 맨 앞에 끄집어 내시고요. 이거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의 x세제곱입니다. 27 빼기 1이니까 26 빼기 2분의 5의 x제곱이죠. 제곱 빼주시니까 9 빼기 1이라서 8 되겠고요. 플러스 8칸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랑 같이 연산해 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6 자, 이 친구들은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해 줬을 땐 3분의 자, 이거 3분의 36이죠?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H3을 계산해 줬을 땐 아까 계산했던 3분의 10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6분의 1까지 써줘야 되겠죠.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통분해 주시면 6분의 20이잖아요. 그럼 6분의 21 되겠습니다. 자, 6분의 21이니까 3으로 약분해 주시면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K 더하기 K는 아까 4였죠? 2분의 7이다 라고 써줬을 때 2분의 15라고 써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게 정답이 될 때가 곧바로 진짜로 정답인 거예요. 접할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5니까 정답 써주시게 된다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에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적분까지 계산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분해 줬을 때 3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몇 차 함수였기 때문에 2차 함수와의 접선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분이라는 어려운 내용을 쓰지 말고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습 포인트. 도함수의 대소가 바뀌는 지점이 한 개라면 당연히 뭐를 의심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이다. 접할 때를 의심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용쌤이랑 같이 확인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입니다. 자, 19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가운데 있는 함수를 fx라고 얘기해 주시면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미분으로 풀어내주는 과정입니다. 함수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의 내용을 그리기 위해선 당연히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미분 한번 해봤더니 6x 제곱 플러스 6x 빼기 12가 되겠죠. 맨날 나오는 부분이네요. 6에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됩니다. 자, 묶어봤더니 6에 x 플러스 2, x 빼기 1 되겠죠. 이런 스타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간을 갖게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물어봤고 2대1 법칙 때문에 여기 있는 게 3칸이니까 여기 있는 걸 물어보시면 2분의 3만큼 가서 2분의 5가 돼요. 그러면 2는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는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네. 자,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2를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f-2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시면 마이너스 16, 자, 그리고 플러스 12, 플러스 24, 빼기 8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빼기 24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2가 돼요. 자, 그리고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을 대입해 보시면 자,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 보시면 된다. 선생님, 여기다 1 대입해 봤더니 몇이에요? 5에다가 20 뺀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해주면 마이너스 k가 아래쪽에서 쌈싸 먹고요. 위쪽에서 k도 이렇게 쌈싸 먹으셔야 되는데 k 값과 마이너스 k 값이 이 노란색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k의 최소값이니까 어디까지 누를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k 값이 15까지 되시면 여긴 좀 여유 있게 남게 되겠지만 15보다 좀 더 작아지면 위쪽은 여유가 있더라도 15보다 살짝 더 k 값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노란색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따라서 k의 최소값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3차 함수의 그래프 내용인데 물어볼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누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20번 빈칸 추론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아. 수원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6월 달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6월 달에는 수열이 나왔었고요. 등차 수열이 나왔었고 9월 달에는 사인 코사인 법칙이 나왔고요. 수능에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AN, SN 관계와 시그마를 물어보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때 갑자기 이걸 계산해 달래. 나는 인간적으로 이것도 왜 구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화면 전환될 거니까 자, N이 2 이상일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3분의 2 AN 플러스 6분의 1에 N제곱 빼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도출하는 건 좀 위험한데 마지막까지 시그마로 끝나니까 점화식에서 일반항까지는 추론하지 않고 식만 연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AK. 자, N자리 N 플러스 1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AN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10이다. 자, 이게 문제에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N자리 2가 들어갔을 때부터 성립하니까 여기에는 N자리 1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일부러 2 이상이라고 준 거야. 첫 번째는 7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빼주는데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빼주시면 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AN 플러스 1이 남게 되겠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3분의 2에 AN 플러스 1에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버리시면 빼기 3분의 2에 AN이 되겠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 6분의 1로 묶어주도록 하시면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N제곱을 빼버리시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은 사라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게 되겠죠. 위쪽에 있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10도 날아가니까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기억해줘야 되는 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1 이상에서 성립하고요. 이건 2 이상에서 성립하니까 이 식은 동시에 성립하는 건 2 이상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기는지는 좀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 한번 해봤더니 이 부분은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양변에 3만큼씩 좀 곱해보시면 예뻐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정리해봤더니 3분의 2 an 플러스 1 빼기 3분의 2 an. 자, 얘네들은 6분의 2n이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3분의 n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6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an 플러스 1로 정리해달라 그랬으니까 자, 이걸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러면 저기에서 3분의 1로 묶여줬고 자, 박스 가에 들어가는 건 그냥 3분의 n이었네요. 자, 그래 놓고 양변에 3만큼 곱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3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빼기 2an 더하기 n 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얘네들은 an 플러스 1이 돼요. 이거는 2an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몇이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2 이상에서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점화식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요걸 줬습니다.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원래 있던 첫 번째 식에 n자리 2를 대입해 주시면 자, n자리 2를 대입해 주시는 거 그냥 들어가면 되죠. n자리에 2를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n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계산해야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왼쪽에선 a1 더하기 a2는 3분의 2의 a2 자, 그리고 6분의 4죠. 6분의 4는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2죠. 빼기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몇이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a1 값은 7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a2 3분의 1의 a2겠죠? 자, 이렇게 쓸게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1의 a2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 7이 넘어갔더니 플러스 3이 돼요. 얘들은 3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a2는 양변에 3을 곱했더니 9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10이네요. 선생님 a2는 10입니다. 10. 여기가 10이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이어서 갑자기 이걸 계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뭔지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해설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건 A1부터 어디까지 더해준 거야? A1, A2, A3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A12까지 더해준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니? 자, 이건 A, K자를 1 넣었더니 A3 이걸 계산해 달라는데 왜 구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K자를 2를 대입해 주시면 5 됐죠? 쭉쭉쭉 가서 A11까지 홀수 번째 5개만 따로 더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는 A1, A2는 여기에서 따로 더해주시고 A3부터 쭉 더해주는 데 있어서 홀수 번째 항들은 2번 더해지니까 홀수 번째 항들 앞에 2 그리고 짝수 번째 항들은 한 번씩 더해지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자, A1은 문제에서 7이었죠. 그리고 A2는 방금 위에서 10이라고 계산해줬고 이 부분만 내가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아까 위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N 이상의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더해줬더니 몇이 되었다? n이 됐다라는 걸 방금 구해냈잖아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에서 n자리에 몇이 들어간 겁니까? 2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3에다가 n자리에 됐습니까? 3은 아니죠. 원래 n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누굴 대입해 주시면 돼? 2n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식에서 이렇게 와서 n자리에 2n 플러스 1 대입해 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 k 플러스 1을 대입했다. 자, n자리 2k 플러스 1 대입했던 이 a 2k 플러스 1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써주시면 2k 플러스 1이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7에다가 자, 플러스 얘네들은 시그마 공식 해도 되는데 5개잖아요. 자, K자리 1 넣었더니 3이에요. 자, 얘네들은 3, 5, 7, 9, 5 넣었더니 11로 끝납니다. 등차 수열 5개의 합은 가운데 거에 5배와 똑같으니까 3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만큼 다 더했더니 몇이 됩니까? 52가 되겠고요. 이게 박스 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정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나에 들어가는 숫자 PQ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PQ는 나다에 들어가는 숫자죠. 나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P 자,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52 그리고 fx는 n인데 여기에다가 12만큼 넣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되셨죠? F12입니다. F12는 3분의 n이죠. 됐습니까? 자, 3분의 n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4예요. 4. 자, 4를 약분해 주시면 얘네들은 13이니까 최종 정답 써주시면 정답은 130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설명을 다 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스 근처에 있는 값들만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옵니다. 잘 케이스 분류 해주시고 뭐 어렵지 않아요. ANSN 관계고 자, 이걸 선생님이 굳이 써줬다는 걸 잊지 말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학습 포인트 출제할 만한 내용 누구에게나 생소한 내용을 출제를 했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시그마 연산까지 함께 물어보는 거였죠.
자, 그럼 21번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21번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21번은요. 자, 맨날 이야기하지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은 그냥 기본이고요. 개념보다 당연히 모든 문제가 그래요. 4점짜리 문제가 다 그래요. 상황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식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 왼쪽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네들은 fx니까 서로 x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t 오른쪽에선 그려지다가 t 왼쪽에선 접어버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연속이니까 자, 주어진 식에서 여기다 t 넣고 여기다 t 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을 가지려면 ft는 0일 때 갈아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t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아직 섣부르게 식을 세우거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건 좀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런 거 6월 9월 계속 나왔었죠. 자, 얘네들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건 분모가 0이 될 때만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gx는 연속이니까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분모가 0일 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면 a 값이 0이면 자, a 값이 0일 때 a 값이 2일 때 살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 값이 0이 되면 여러분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자, x 빼기 분모 0으로 갑니다. 자, 그래 놓고 얘네들도 gx 이렇게 값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x가 a가 2가 될 땐 x가 2 플러스 그러면 x 빼기 2 얘네들도 gx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엄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gx의 0에서의 우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gx는 지금 연속이잖아요. 자, 연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gx가 연속이란 조건이라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즉 0이다 라고 얘기해 줘도 괜찮다. G0은 그리고 F2도 G0은 G2는 몇이 된다? 0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gx의 함수값이 여기에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어찌됐든 0이라는 건 fx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f0은 f2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건가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fx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최고 참계수를 선생님이 k라고 얘기해 주시고 x 빼기 2고 이제 나머지 식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것까지는 알겠어. 얘가 양수인 것까지는 알겠고요. 자, 0이 알파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의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두 원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 둘 다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되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알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선생님이 작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이라는 실금 말고 알파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자, 0, 2, 알파 이렇게까지 가주시고 알파가 왼쪽부터 조금씩 오른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알파가 0이 되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파가 음수일 땐 저렇게, 알파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내가 그려주는 그래프가 fx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도 가보셨을 때 알파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0이고 알파가 2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면 그래프가 알파 값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가보시면 0, 2, 알파 이런 스타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린 5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y는 fx 그래프 개형이 일단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걸로 다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얘 값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극한인데 우극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얘네들의 값이 음수가 되셔야 된대. 자, 그러면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되겠죠.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의 집합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m들이라고. 얘네들이 바로 뭐야? m들이라고. 괜찮니?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 함수가 x 빼기 2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m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셔야 돼. 그럼 얘네들이 일단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뭐만 집중해 달라는 얘기냐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렇게 0분의 0꼴의 교과서적인 개념에도 집중해도 괜찮겠지만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보호에 먼저 집중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도 따지긴 해야 됩니까? 수렴성도 따져야 되는데 수렴성과 수렴한다는 것과 그리고 음수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얘가 하필이면 뭐가 돼야 된다는 것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호를 먼저 따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이 m들인데 여기에서 얘가 자연수예요.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만큼 친구도 양수인데 앞에 굳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G1의 값은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이면서 뭐 해야 된다? 짝수여야 되겠습니다. 음수이면서 짝수여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의 짝수 이렇게도 말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m 플러스일 때 x 빼기 2에다가 gx를 다 그리는 거 아직 힘드니까 얘가 음의 실수로 음수로 수렴한다. 이걸 만족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m자리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자리 1이 들어가고 m자리에 2가 들어가고 m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보셔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는 얘가 1일 때만 음수가 되셔서 이 전체적인 부호를 달라지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m자리에 1이 들어가시면 1 우극한일 때 x 빼기 2 얘네들 gx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때는 0분의 0꼴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분모 있는 친구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시니까 마이너스 몇이 되셔? G이 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이 음수가 되셔야 돼. 그리고 수렴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m을 가지고 있는데 m이 1이 저 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m이 1일 때 G1의 값이 뭐가 되셔야 돼?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G1의 값이 음수가 되셔야 돼. 그런데 지금 요만큼의 값이 음수면 G1의 값은 뭐가 되셔야 돼? 양수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G1의 값이 얘가 만약에 저 집합의 원소가 되었다면 1이 저 안에 들어갔었다면 G1이 양수였어야 되는데 저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저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m이 2일 때는 써보도록 하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x 빼기 얘네들 gx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얘만 뭐예요? 0분의 0꼴 되겠죠. m이 2일 때만. 자, 그럼 이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gx의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x가 2로 가면 2분의 1에 gx의 프라임의 2에서의 우미분계수다. 자, 요 값이 뭐가 되셔야 돼? 음의 음수가 되셔야 돼. 선생님 그럼 얘네들이 음수다. 그럼 여기에선 gx의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전부 다 뭐가 되셔야 됩니까? 음수가 되셔야 되겠죠. 요걸 만족해야 된다. 됐지? 만약에 이게 저 집합 안에 들어간다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놓고. 그러면 m자리에 3이 들어가시면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때 됐죠? 그러면 x 빼기 2 얘네들이 gx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펴보셨을 때 선생님 여기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이제 m 값이 3 이상이면 얘 양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음수로 가셔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3일 때나 4일 때나 5일 때나 똑같을 것 같아.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도 3이라고 안 쓰고 m이라고 써볼게요. 3 이상의 값에 대해서 얘네들은 m 빼기 2 그리고 얘네들은 gm 우극한인데 어차피 gx는 연속이니까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m 값이 3 이상이면 얘네들은 싹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gm 값이 이 값이 음수가 되시려면 gm은 뭐가 되셔야 돼? 음수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이 1일 때는 나가리 됐어. 성립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2, 3, 4 점점점에서 이걸 만족하는 친구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값이 몇 개? 2개가 되셔야 된대. 자, 그래 놓고 내가 아까 그래프를 다 그려놨거든요. 자, 그러면 3 이상에서 gm 값이 음수가 되셔야 되는 게 2개가 되신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포함해 보셔야 되는데 2의 우극한에서 지금 gx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걸 0분의 0꼴이 아니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 부분만. 자, 써볼게요.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준다. 왜? 내가 그래프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뭐가 되셔야 돼요? 음수가 되셔야 돼. 근데 지금 이걸 살펴보도록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됐죠? 자, 문제에서 t값은 그냥 실수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선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프라임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이 위쪽에 있는 4개는 프라임 값이 전부 다 양수예요. 여기에서.
t값은 3개 중에 하나예요. ft는 0일 때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4개는 2가 가장 큰 실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왼쪽에서는 접힐지 안 접힐지 몰라요. 그러면 t값이 0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그려지게 될 거고 t값이 2일 때는 이렇게 살려주고 이 부분을 접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오른쪽은 무조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살펴보도록 하시니까 gx에서 이 우미분계수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얘만 이 오른쪽에선 감소하고 계셔야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른쪽을 줬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위쪽에 있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 알았고, 자, 이 중에서 m이 성립하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m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5개 중에서 4개 그래프는 이걸 아예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m값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이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음수일 수밖에 없지.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이 순간엔 이것도 당연히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이거 무조건 하나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아예 안 되고요. m이 2일 때 요걸 만족해 주는 거. 이 우극한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됐죠? 2에서의 gx의 우미분계수가 음수인 그래프. 요걸 하나만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있는 요걸 만족하는 게 하나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만 있으셔야 돼. 그러면 gm이 음수다. 그러면 n값은 자연수니까 이 오른쪽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게 요거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까지 넘어가셔야 되니까 알파 값은 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3보다는 컸어야 된다. 3이 일단 확실히 음수가 됐어야 되고 4보다도 작았어야 되고 알파 값이 딱 4가 되시더라도 함수 값이 음수인 건 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그려준 y는 fx가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리고 g-1이다 라고 얘기해 줬을 때 g-1도 양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갔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리고 g1도 뭐였어야 돼? g1은 이 부분이 자연수였으니까 얘가 음수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1이 이렇게 양수가 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값이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y는 g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t는 2였습니다. 이런 얘기였구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fx식을 세워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식 세운 게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때 m값이 2하고 누구다? 3이죠. 2 하나, 3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시니까 3 이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딱 2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집합은 g-1, 마이너스 2분의 7, g1. 요 집합을 이야기해 보셨을 때 이 집합이 뭐란 얘기예요? 2하고 3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g-1을 내가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g-1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은 0의 왼쪽에 있으니까 이 값을 여러분들 써보셨을 때 마이너스 f-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인데요. 여러분들 g1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f1이다. f1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fx식 세워줬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fx는 f-1을 선생님이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k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입니다. 3이 되겠죠. 3k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니까 k 곱하기 3k 됐죠? 자,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f1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f1을 계산해 보도록 하시면 k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1 빼기 알파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1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2분의 7만큼 곱해 주시면 되니까 2분의 7에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k 곱하기 알파 빼기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집합이 2, 3이냐 3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얘가 2고 얘가 3이고 두 번째 케이스 얘가 3이고 얘가 2인 거
2, 3, 얘네들이 3, 2 이렇게 해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3K 알파 플러스 1이 2고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2분의 7K의 알파 빼기 1이 3이다. 이렇게 연산해 주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K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아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네들 나눠보시면 2분의 7 들어가니까 계산이 좀 귀찮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7분의 6 KK 없어주시고요. 알파 빼기 1에 알파 더하기 1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값이 3분의 몇이 되세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무슨 느낌인지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3 없어주시고, 자,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이 넘어가 주시게 된다면 9알파 플러스 9는 넘어갔을 때 몇이 되겠어요? 7알파 빼기 7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갔을 때 선생님 2알파는 몇이 됩니까?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몇이요? 7, 9 더해줬더니 16이 되겠지. 알파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8이 되는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왜 안 돼? 왼쪽으로 가봤을 때 알파 값은 3과 4 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탈락이야. 선생님 얘네들 탈락이야. No,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3, 2가 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얘네들 탈락이니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다 해보셔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 3K의 알파 플러스 1. 얘네들이 3이야. 자, 그리고 2분의 7의 K의 알파 빼기 1. 얘네들이 이제 2가 되시겠지. 그럼 이것도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K의 알파 플러스 1은 1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K의 알파 빼기 1은 됐죠? 7분의 몇이 된다? 4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도 아까랑 동일하게 나눠보도록 하시면 KK 없어집니다. 자, 알파 빼기 1에 알파 더하기 1은 역수시켜 준 거죠? 4분의 7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정리 한번 해봤더니 4알파 플러스 4는 7알파 빼기 7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11 되거든요. 자, 3알파는 11이니까 알파 값은 3분의 11인데 완전 이제 도파민 폭발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바보야. 3점 몇이잖아.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진짜 너무 열받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을 계산해주면 알파 더하기 1의 역수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1은 3분의 14예요. 14분의 3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최고차인 계수를 14분의 3으로 줍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4분의 3에 x 빼기 2. x 빼기 알파인데 알파 값은 3분의 1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까지 계산해 주시면 g-5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인데 마이너스 5는 2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f-5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써주시고 14분의 3에 마이너스 5 써주시고 마이너스 5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몇입니까? 7 되겠고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몇이 돼요?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이용해줘서 3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26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해 줬을 때 약분이 되네요. 자, 14, 마이너스는 일단 다 4개니까 다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최종 정답은 이게 7 하나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2 하나 없어지시고 3도 없어지시고 얘네들이 이제 1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이 됩니까? 65다. 띠로리. 이렇게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되게 길었다. 자, 이 논리력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 자, 특정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놓고 M자리에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서 이 중에 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디에만 먼저 집중해 주자고요. 부호를 먼저 신경 써주면서 그래프를 솎아내 주시고 맨 마지막 끈이 알파였어야 된다는 걸 이용해 주시면서 2일 때 하나, 3 이상일 때 하나. 그런데 그래프 개형상 3일 때만 하나 되고 4일 때는 안 된다. 알겠죠? 이 내용들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러운 숫자인 게 되게 오히려 편해요. 계산 더럽지만 뻔한 과정을 주려고 일부러 더럽게 준 거니까 이 더러운 모양에서 음수라는 것, 짝수라는 것 함께 읽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자, 대망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분수꼴 극한값 존재 여부는 실근 제시 방법 중 하나이다.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 나를 이용할 때는 자연수 조건을 먼저 써야 된다. 여기 쓰여져 있죠. 개념보다 상황,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개념보다는 나중에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지용쌤의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 많으니까 열심히 풀어주시고 2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칠판 지우고 올게요. 쓱싹 쓱 쓱싹싹. 자, 못생겼어. 선생님 저요? 저격하는 게 아니고 못생겼어 바보야. 되게 못생겼죠? 그러면 여기 위에 점 A, B와 여기 위에 점 B가 일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자, 당연히 역함수 개념을 말해달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당연히 몇이 되겠어요? A'이라고 얘기해봤을 때 B, A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 위에 있고라고 이야기해줬지. 그럼 여러분들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누군지 아예 모르는데 요만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셨을 때 원점을 지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진짜 시기 혼난다. 자, 원점 O가 있습니다. 0,0이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B, A예요. 그러면 직선 OB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 A'이 더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B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직선이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KB, KA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죠.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0,0부터 K배만큼 이렇게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저 더러운 곡선은 더러운 시스로그 곡선은요,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도 알죠? 지금 당장 지필지기라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지 마요. 그리지 마. 대신 뭐다? 연산상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뭐 있겠지 뭐. 자, 그러면 로감수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적당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를 당연히 먼저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Y는 X. 이걸 대칭 이동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감수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밑이 16짜리니까 더 납작하게 있을 것 같아.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 A, B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일사분면 위에 있는데 대칭 이동해 준 점이 이렇게까지 있겠죠. 이 점이 B, A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까 그렸던 O, B 위에 A'이 있다라는 얘기도 똑같죠. 자, B라고 말해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 위에 있냐면 로그함수 위에 있대. 이러한 로그함수 위에 있대. Y는 몇이 되겠어요? 16에 8x 더하기 2. 여기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도 사실은 무슨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야? 역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A, B가 여기 있으니까 역함수 위에 B, A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역함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알겠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그럼 얘네들의 역함수를 내가 직접 구해 보셔야 되는데 예비 수능에서도 이렇게 귀찮은 게 나왔었습니다. 8x 나와 있으니까 그냥 x, y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x는 됐습니까? 로그 16에 8y 플러스 2입니다. 직접 넣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16에 x승은 8y 더하기 2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정리 한번 해봤더니 이 역함수가 자, 뭐가 되겠죠? y는 자, 8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8로 나눠주시고 자, 16의 x승 빼기 2 위에 점 A 프라임 B, A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몇은 A는 8분의 1에 16의 B승 빼기 2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점 B도 어디 위에 있었냐면 지수함수 위에 있었대요. 자, 밑이 몇 자리? 4자리 지수함수. 적당히 그려지겠지. 뭐 적당히 그리는 거예요. 점선으로 그렸다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 B는 어디 위에 있냐면 자, 곡선 Y는 몇이죠? 4의 x 빼기 1승 빼기 2분의 1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점 B가 있고요. 자, 점 B의 좌표는 몇이 되죠? KB, KA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함수가 위쪽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4의 -1승이니까 이걸 빨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의 x승 빼기 몇이 돼요?
2가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연결 한번 해봤을 때 KA는 4분의 1에 4에 몇 승이에요? KB승 빼기 2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만족하는 식과 이걸 만족하는 식 이걸 연립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풀지 못하지만 얘네들이 K자리에 뭐를 들어갔을 때 만족하게 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해 줄 수 있죠. 몇입니까? 2예요. 2가 들어가시게 된다면 얘네들은 2비승이니까 16의 비승이에요. 그럼 안쪽은 똑같고요. 여긴 2A니까 2로 나눠주시면 완전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로그식을 변형해 주셔야 된다. 곡선 이야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왜? 곡선 중에서도 점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K자리 2를 넣어주시면 된다. 자, 따라서 정말 쉽습니다. 자, A라는 점은 이렇게까지 들어가시고요. K값이 2였으니까 얘네들은 2B, 2A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의 중점도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A, B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중점은 A 더하기 2B. 이걸 더해주셨을 때 2로 나눠서 8분의 77이 되는 거니까 4분의 77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했을 때는 선생님 2A 더하기 몇 B죠? 1B죠. 얘네들이 4분의 133이 된다. 이거 문자 2개씩 2개니까 당연히 구해줄 수 있겠지. 생각보다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저 그래프 전체를 2배씩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점 위주의 사고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걸 그래프를 그린 순간 느낌만 가주시고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요, 제발. 이런 거 필요청문 모의고사에 2-3개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사항 올릴게. 뭐 확대, 2배 확대하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값만 찾으면 돼. 값만,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위아래 더해주시면 3A 더하기 3B. 선생님 3A 더하기 3B. 자, 2개 연립해줬더니 4분의 몇이에요? 2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라 보시면 되겠습니까? 4분의 70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2개 연립해주시면 B 값만 나오게 되겠네요. 선생님 B의 값은 몇이에요? 4분의 7 되겠죠. A 값은 4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63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연립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A 곱하기 B의 값이죠. 마지막까지 계산하는데 이게 맞나 싶겠죠. 약분이 되지는 않으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7, 3, 21, 6, 7에 42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아래 더해주시면 P 더하기 Q의 값을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몇이 되겠어요? 457 되겠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결론. 지용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지수로가 함수. 그리지 마. 그리지 마. 2배 확대 축소. 굳이 그런 개념까지 뭐 알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풀이를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필살기 때부터 가르쳐왔고 이번 수능에 그대로 들어갔고요. 비슷한 문제도 백전백승과 그리고 필요청문 모의고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과 예비수능 맨 마지막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같이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답은 457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포인트, 학습 포인트. 곡선이 아닌 뭐 위주의 사고, 점 위주의 사고를 해주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말자. 알겠습니까? 자, 너무 고생하셨고, 자, 해설 강의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적분 확통 해설 강의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마저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꼭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